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 위에 있는 초록색 더미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초록색 더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사진과 같은 초록색 더미입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는 미성년자분들도 창문 밖을 구경하다 보면 한 번쯤은 산에서 이러한 초록색 더미를 보셨을 겁니다. 하나, 두 개인 곳도 있고 많으면 무더기로 있는 곳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산에 사는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려고 모아둔 것인지,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인지 항상 궁금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산 위의 초록색 더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옆에 보시면 저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이 산에도 저렇게 곳곳에 파란색 더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더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초록색 더미를 많이 본 기억은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나 함부로 찾아 들어가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직원분에게 따로 문의를 드리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장용훈이라고 합니다.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지금 천상에서 조금 걸어 들어왔는데, 와, 여기 진짜 파란 무더기가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매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도 있고, 저게 뭐예요 도대체? 그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제가 공무원분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초록색 더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등산로 주변부터 산 곳곳에 초록색 더미들이 있었는데요. 이 초록색 더미는 바로 소나무 무덤이라고 하는데, 제선충 감염으로 인해 죽은 소나무를 자리에서 잘라서 쌓아놓고 제선충을 박멸하는 약재를 뿌린 후에 우리가 봤던 초록색 방수포로 덮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소나무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제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런 거. 예, 저 훈증무더기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작업한 거고요. 뭐 올라가 봐도 돼요? 저 뭐 불법 아닌가요? 일반인이 저 근처에 가도 상관없어요? 훼손은 하면 안 되고요. 회선은 예, 훼손은, 그리고 가시면은 또 냄새도, 또 약재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처에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 근처까지 가도 되나요?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데 소나무 무덤 주변을 지나가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소나무 무덤이 등산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다른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등산로에 있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훼손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등산 중에 이 소나무 무덤을 발견하시더라도 만지거나 앉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360도 돌아가면서 뭔가 골을 파놨어요. 훈증이라는 것 자체가 약재가 안에서 퍼지면서 모든 나무에 훈증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밀봉을 하는 과정입니다. 포대자루를 최대한 공기와 차단시키기 위해서 흙을 주변부로 이제 덮어 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포대에 이게 약을 투입해 놨다. 이게 약의 위치가 저기로 돼 있는 겁니다.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서 약재를 뿌리고 방수포로 덮는 방식을 훈증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선충 방제의 대부분을 훈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다고 하니 인체에 접촉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소나무 무덤 위쪽에 약이라고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1입방 크기의 더미당 약재 약 한 통 정도가 쓰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나무 한 그루당 약재 한 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약재의 가격이 비싸서 약을 소나무에 뿌린 후에 다 쓴 빈 약통을 소나무 더미 맨 위쪽에 올려두고 방수포로 덮고 그 위에 약이라고 적어둔다고 합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비싼 약재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작업을 지금 끝냈다고 하더라도 다 균이 죽어 있는 건 아니네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네. 맞습니다. 밀봉하고 저희가 6개월간은 안에서 이제 약재가 처리되면서 훈증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반출이 가능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균이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주변에서 초록색 더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훈증 처리의 방제 방식은 약재를 뿌리고 제선충을 박멸시키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가파른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처리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소나무 제선충이 없었다면 사실 이 나무는 지금도 이렇게 하늘로 쭉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뭐 옛날부터 재선충이라는 게 있었나요? 우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후반쯤에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방제 사업을 하면서 한 1,300만 그루 정도 발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를 매개충으로 이제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에 이제 기생을 하면서 나무를 갉아먹고 감염된 소나무의 경우에는 100% 죽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보면은 비도 많이 오고 한데 지금 경사도 급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났다. 홍수보다 이게 급류가 막 산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이거 쓸려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우선은 이제 계곡부로는 이제 혼중더미를 저희도 이제 만들지 말라고 이제 저희도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위험하다 싶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혼중더미를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위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국내에서 발견된 지는 약 30년 정도가 흘렀고 감염과 방제로 인해서 약 1,300만 그루가 죽었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기생충인데 이 재선충이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의 유충에 기생하면서 소나무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또 소나무의 특성상 가파른 산지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도 재선충 방제 작업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산에서 비가 올 경우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방제 작업을 한 곳이 훼손될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시 훈증 처리 말고 다른 방제 방법도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현장 파쇄를 한다던가 수집을 통해서 미용 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훈증 처리는 비율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우선은 훈증의 비율이 제일 높고요. 한 70%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나무 재선충이 퍼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나요? 예,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예. 독도는? 그거 제가 가보지가 않아가지고 독도도 감염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또는 제가 한번 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한번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의문이었던 게 감염된 나무를 재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훈증 처리한 나무들은 대부분 썩고 질이 좋지 않아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집이라는 방식인데 나무를 벌채한 후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 수집이라는 방식이 재선충 예방과 활용 방안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집 장비와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고 무리해서 산지에 진입한다면 주변 산림 파괴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재선충에 감염된 것 같은 나무를 발견한다면 일단 지역 행정기관에 신고하자. 그리고 소나무 무덤을 훼손하거나 안의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